안녕하세요. 군쭈TV입니다. 저번에 제가 조달청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지만 노래소리 때문에 설명이 안 들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라장터에 등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먼저 자신이 나라장터에 등록해서 어떤 업무를 해야 될지를 생각합니다. 나라장터 입찰에 참여해서 공공기관과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판매한다든지 등등의 다양한 업무들이 있는데 이런 업무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나라장터에 등록을 해야 이 업무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신청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준비사항은 인증서입니다. 사업자 범용 인증서이죠. 후에 지문보안 토큰이라든지 부수적인 서류들이 있긴 하지만 신청할 때는 사업자 범용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개인 인증서 안 되고요. 사업자 범용 인증서만 가능해요. 사업자 범용 인증서 비용은 약 11만 원 정도 하고 나중에 그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지문 인식기 기계가 있는데 그게 구입 비용이 7, 8만 원 정도일 겁니다. 등록을 해놓고 입찰이나 쇼핑몰에 최종 등록되는 조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총 20만 원의 비용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입찰 내용이나 종합 쇼핑몰의 조건들을 확인부터 하고 이건 내가 등록 조건이 된다라고 확신이 들면 가입을 시작하면 됩니다. 입찰 보는 방법은 추후에 제가 다시 업로드를 할 테니까 구독을 하고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조달청 나라장터 신청하는 것에 대해 알려드릴 거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고요. 제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은 일단 등록부터 해보자 라는 분들을 위해 촬영을 했고요. 서류 없이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추후에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시면 되기 때문이죠. 일단 가입하는 방법은 사이트에서 나라장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이라는 게 상단에 나오게 됩니다. 클릭하고 들어가 보시고요. 여기 화면 오른쪽 위에 신규 이용자 등록이 있어요. 거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구매기관과 조달업체가 있어요. 구매기관은 공공기관에서 담당자들이 사용하는 메뉴들이고요. 민간 수요자는 공공기관 외에 아파트 그런 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조달업체로 이용자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들어가 보시면 이런 게 뜨는데요. 동의하고 동의를 다 체크를 합니다. 계속 진행. 그러면은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신청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를 주의 깊게 먼저 읽어보셔야 돼요. 조달업체 사용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사업자 범용 인증서예요. 그 전에 이제 신청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인증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범용 인증서를 받으려면 네이버에서 범용 인증서 검색하면은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헷갈리잖아요.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홈페이지가 4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있고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있어요. 제일 만만한 한국정보인증에 접속해서 보통 처음에는 1년짜리랍니다. 하다가 괜찮으면 3년제로 늘려도 되죠. 그런데 예전에는 볼 수 없던 게 새로 생겼네요. 전자계약 서비스 메뉴가 생겼네요. 편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선 저는 사업자 범용 1년제 10만원짜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지문보안 토큰 구매라는 것이 보이죠? 이게 들어가면 입찰에 필요한 지문보안 토큰인데요. 나중에 입찰까지 생각 있으시면 함께 구매를 해주시면 되고
지금 당장은 등록만 해놓겠다 하시면 인증서만 구입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문 보안 토큰 구입하고 받는 과정을 간단히 알려드리면 기계는 64,900원이고 신청을 하게 되면 수령증이 인쇄가 되게 됩니다. 그 수령증을 가지고 가까운 조달청에 방문해서 지문 보안 토큰 기계를 받으면 되고요. 그 받을 당시에 입찰에 참가하실 대표자분이나 직원분들 지문 등록을 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지문 보안 토큰에다가 사업자 범용 인증서를 집어넣고 입찰에 참가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넘어가서 사업자 범용 인증서로 들어가시면 가격은 11만 원이네요. 부가세가 붙어서 11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해야 넘어가겠죠. 확인을 하고 서류 제출 방법, 고객이 직접 방문, 찾아가는 서비스, 우편번호 찾기 뭐 해가지고 하면 되고요. 우체국 등기로 받아봐서 자기가 직접 설치해도 되고요.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사업자 범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에 나라장터에 신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신청서 쓰는 화면으로 나왔는데 혹시 이탈하신 분을 위해 다시 한 번 더 해보면요. 나라장터에서 그냥 나라장터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상단에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클릭, 그리고 화면에서 오른쪽 위에 신규 이용자 등록, 자, 이 두 개는 공공기관이나 아파트 관리소 그런 곳이라고 아까 말했었고요. 우리는 입찰을 참가하고 공공기관에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니까 3번 조달업체 이용자로 클릭을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용약관에 동의를 다 체크를 하고 계속 진행까지 클릭을 해야 넘어가고요. 자,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신청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쓰게 될 건데 쓰기 전에 또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크롬으로 연 상태인데요. 오른쪽 위에 그 주소창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X표라고 돼 있죠. 이 빨간색 표시. 요거를 클릭해줘서 항상 허용으로 바꿔줍니다. 이게 차단인 상태에서 나중에 저장까지 하면은 애써 적었던 게 다 날아가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자, 이제 팝업까지 차단을 풀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적어서 입찰 참가를 잘해서 공공기관과 계약을 잘 하도록 기원합니다. 일단은 이 임시 저장 내용 불러오기 칸은 처음에는 무시하면 됩니다. 공백으로 놔두시면 되고요. 작성일자는 그냥 오늘 날짜로 자동 세팅되어 있군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로 입력을 해주시고 되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한 후에 사업자 번호 중복 확인을 해주면 이렇게 뭐뭐뭐 사업 등록번호는 등록 가능한 사업자 등록번호입니다 라고 나오고요.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복된다고 나오겠죠? 여기 기본사항 탭에 보면은 일단 개인 사업자는 기본사항 탭이 이렇게 1, 2, 3, 4, 5, 6, 7, 9개까지밖에 안 나오고요. 법인인 경우에는 칸이 다릅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쓰는 칸이 더 많아졌죠. 1, 2, 3, 4, 5, 6, 7, 8, 10, 11, 12, 13, 14 이렇게 많아졌어요. 여기서 일단 개인 칸은 요 안에 다 있으니까 이 칸으로 제가 적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호명은 군주TV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상호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군추TV로 입력을 해볼게요. 계엄연월일 사업자 등록증 안에 보면 계엄연월일 나와 있고요. 그거 똑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임의로 하는 거니까 오늘 날짜로 할게요. 자, 우편번호도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우편번호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저는 임의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가 핫하니까 강남구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거는 임의적인 주소니까 개의치 말고요. 근데 우리가 주소를 입력했잖아요. 근데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입찰 참가 지역 코드를 묻는 주소가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면 자동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 임의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어르신들 쪽에는 주소를 입력하기가 좀 힘드신 부분들이 많아요. 시도 선택을 해주시고 시도, 시군구, 강남구, 자기 있는 구, 도로명 주소 강남대로 98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간혹 여기서 이 스페이스바를 한번 띄우고 나서 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올바른 주소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띄워졌으면 이렇게 한번 해주고 근데 또 여기서 앞에서 좀 띄워주면은 안 되고 올바른 정확한 주소를 찾기 위해서는 앞뒤 간격 띄움 없이 검색을 해주셔야 올바른 주소로 그냥 클릭하면 돼요. 전화번호는 사무실 전화번호나 대표자 핸드폰 번호나 담당자 핸드폰 번호 적으면 돼요. 팩스 번호는 필수사항이 아니고요. 홈페이지도 필수사항 아닙니다. 종업원 수는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어주시고요. 대표자를 제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원 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나 혼자 일한다? 빵명 적으시면 돼요. 조합 여부는 조합 설립 인가증 소지한 업체에 해당되면 클릭해주면 되고요. 외자는 주로 이제 해외 물품 쪽인데 저는 체크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자는요, 자기가 다 알 수 있어요. 자기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거든요. 이걸 사업자 등록증 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외자는 사업자 등록증에 아까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업자 등록증 종목란에 무역업, 수출, 입업, 무역대리업, 물품 매도 발행업, 오퍼업, 수입 대행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체크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 등록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라서 따로 제출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증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외자면 체크, 외자 아니면 체크 해제. 오케이? 공사 쪽인 경우에는 그 본점 소실 등기일이 지역가점 산정에 도움이 돼서 시설공사 쪽은 이거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하기 위해 저는 패스를 할게요. 법인 설립일자. 이거는 개인한테는 해당이 안 되지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록증에 나와 있는 법인 설립일자 적어주시면 되고 법인 등록번호도 그쪽에 나와 있는 법인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의로 한번 해보십시다.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까지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칸이 다 나와 있고요. 읽어봐서 해당되는 거에 체크하고 확인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기본사항은 다 입력을 했고 이제 대표자 정보를 입력할 건데요. 대표자 구분은 각자 대표와 공동 대표가 있잖아요. 대표자가 나 혼자이면 두 개 다 체크를 안 한 상태로 해주시면 됩니다. 공동대표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서 법인 개인 사업자 등록증에 공동대표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여기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각자 대표 또한 등기부 등본이나 사업자 등록에 등록되어 있으면 적으면 되고요. 필수 적어볼게요. 되어야 가능합니다. 이메일 정보 적어주시고요. 저는 임의로 적어볼게요. 대표자 여부에는 그냥 나 혼자 대표면은 yes에 체크하시면 돼요. 휴대번호 적어주시고 외국인 대표일 경우에는 여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번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기 오른쪽 밑에 행추가 버튼 있잖아요. 행추가 버튼을 반드시 똑 눌러줘야 합니다. 형식이 잘못됐다고 하네요. 행추가 저는 일단 지금 임의로 하는 거니까 외국인으로 등록을 해볼게요. 대표자 구분 한 명일 때는 두 개 다 선택하지 말라고 했는데 실수로 뭘 선택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잘 내려간 상태에서 만약에 내려갔는데 여기 위쪽에 글씨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라도 글씨가 있다. 이러면은 나중에 신청 완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정보는 일단 내려간 게 잘 되어 있다 하면 다 지워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내려간 정보가 잘못된 게 있다, 오타가 있다 그러면은 바로 수정 버튼을 눌러서 수정할 수 있고요. 지금 군주성을 군주로 수정을 해볼게요. 여기 수정을 눌러주시면 위쪽으로 정보가 올라오게 됩니다. 다시. 그럼 여기서 군주로 바꿔주고 다시 수정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군주로 잘 내려와 있고 위에는 정보가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되어야 올바르게 입력이 된 거예요. 대표자까지 다 적으셨나요? 대표자까지 입력하셨다면 밑으로 이동할게요. 공급물품, 공장정보, 제조물품, 협업정보, 공사용역, 기타 업종 등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픈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다 적어야 넘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우리는 일단 등록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등록만 해놓으시려면 다 적으실 필요는 없고 이 중에 한 가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은 채 신청을 하면 시스템상 넘어가지 않아 안 되고요. 한 가지라도 적긴 해야 돼요. 처음에 이것만 등록해 놓으면 나중에 입찰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적어 신청을 해 놓으시고 입찰 정보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은 추후에 수정하거나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제출 서류 없이 등록을 해놓자 라는 취지에서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제출 서류 없이 등록할 수 있는 항목은 바로 공급 물품과 공사용역 기타 업종 이 두 가지 중에 물품에 있고요. 일단 공급 물품부터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이 작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적는 란이 펼쳐집니다. 공급물품 세부 품명 있는데 여기서 치려고 하면 안 쳐져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돋보기 모양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세부 품명 적는 란이 나오고요. 노트북을 판매하는 업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엔터를 치면 이렇게 노트북, 컴퓨터, 노트북 스탠드 이렇게 나오고 해당하는 세부 품명 번호를 클릭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세팅됩니다. 하나만 등록하실 경우에는 대표 물품 여부에 예스를 체크해 주시고 반드시 오른쪽 밑에 행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또 추가하시려면 다시 돋보기 모양 눌러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행추가. 이렇게 행추가 안 하고 넘어가시면 이 위에 정보가 있는 상태로 넘어가시면 이따가 신청이 안 돼요. 반드시 행추가를 눌러줘야 되고요. 만약에 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게 수정하고 싶다 하면 오른쪽에 수정 버튼 누르면 다시 위로 올라오게 돼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연필 깎기를 팔고 싶은데 검색된 데이터가 없잖아요. 내 업체가 취급하는 물품이 검색해서 안 나오면 비슷한 걸로 등록하셔도 무방합니다. 연필 깎기 비슷한 게 연필 깎기가 있네요. 아무튼 그 연관 단어로 검색을 하게 되면 비슷한 걸로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수정을 해줬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여기 위에 정보가 남아있으면 안 되고 밑으로 다 정보가 내려와야 돼요. 공급물품까지 등록해서 바로 이제 접수 관련 정보만 하고 송신하시면 되지만 혹시 물품과 제조물품 차이를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공급물품과 제조물품의 차이는 직접 만든다, 안 만든다의 차이고요. 공급물품을 등록할 때에는 별도의 서류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한데 등록할 때에는 공장 정보도 같이 기재를 해줘야 되고 제출 서류가 공장 등록증이라든지 건축물 관리 대장이라든지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들이 좀 복잡합니다. 나중에 서류가 준비되면은 일단 업체 등록부터 해놓으시고 추후에 추가하셔도 됩니다. 공사, 용역, 기타 업종 중에 제출 서류 필요 없는 업종이 있는데 찾아드릴게요. 요거를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업종명 오른쪽에 역시나 돋보기 모양 클릭해서 업종 코드에다가 9999를 입력하고 검색을 해주시면 기타 자유업이 있습니다. 선택. 대표 업종 여부는 하나만 등록할 거니까 예스로 해주시고 이것도 반드시 행추가 눌러주시면 되고요. 혹시 뭐 다른 거 선택을 해주신다고 하면 여기에 돋보기 모양 클릭했을 때 정보통신으로 하신다고 하면 해당하는 제출 서류가 여기 포함 면허가 나와 있습니다. 포함 면허 클릭해 주시면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나오는데요. 이 근거 번역을 클릭해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서류를 어떻게 받냐라고 하면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나 도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등록증과 등록 수첩을 제출해야겠죠. 발급받아서. 이렇게 다 클릭해보시면 어디서 발급해야 되는지도 나와 있으니까 천천히 둘러보시고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는 이제 공급물품의 2개와 공사업 기타 업종에서 기타 자유업으로 등록을 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위에 등록을 다 했으니까 이제 그냥 넘어가면 되지만 그 입찰 대리인 항목 있잖아요. 이거를 좀 묻는 분들이 있어서 짚고 넘어갈게요. 입찰 대리인 항목은 안 적고 넘어가도 신청은 가능하고요. 추후에 입찰을 진행할 사람이 대표자 말고 다른 직원도 입찰을 진행할 경우 등록하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대표자 대신 입찰을 보는 직원이 있으면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대표자는 여기 적지 마세요. 직원만 적는 곳입니다. 질문 중에 가족이 입찰 대리인으로 등록 가능하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가족이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이나 재직증명서가 없는 가족은 등록이 안 돼요. 재직증명서나 법인 등기부 등본 있어도 되고요. 그냥 가족 서류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부서부터 적어줄게요. 여기도 그냥 빨간색 표시만 적어주면 됩니다. 부서는 해당되는 부서 아무거나 뭐 총무과라든지 서무과 적어주시면 되고요. 안 적어주셔도 돼요. 직장명, 직책명, 김대리, 성명, 김직원, 주주주주주주주주주. 실명 인증이 되어야 등록 가능하고요. 전화번호, 팩스 번호는 안 적어주셔도 되고 이메일은 필수니까 적어주시고요. 휴대번호도 필수. 찰 대리인 자격 구분. 보통 직원인 경우에는 4대 보험으로 선택을 해주시는 편이고 그럴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요. 여기 위에 보시면 입찰 대리인 제출 서류가 나와 있잖아요. 자격 구분 나와 있고 이 소득세 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해당 소속사에서 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등기상 증명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법인 등기부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여부. 저는 임의로 밑으로 내려야 되니까 일단 외국인 여부에 체크를 할게요. 이것도 행 추가를 눌러주시고 위에 아무 정보도 남지 않게끔 지나가야 되고요. 재직증명서 그 양식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재직증명서 서식 샘플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다운받아서 적으시면 되고 아니면 회사 양식 재직증명서 양식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여기 재직증명서 양식이 이렇게 있죠. 간단합니다. 이 양식을 써도 되고 회사에서 쓰는 재직증명서 써도 됩니다. 지사 입력사항은 있는 경우만 적어주시고 적어주실 경우에는 제출 서류가 필요할 겁니다. 지사 등록 이행 각서라는 것도 있네요. 등록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나중에 추가 가능하니까 패스. 마지막으로 접수 관련 정보를 입력을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드디어 고지가 나타나네요. 등록기간 선택하실 때에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만약에 제출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경우에 방문하기 가장 좋은 가까운 조달청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서울지방조달청으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등록을 통보받고자 하는 이메일 주소는 적어주시고 필수니까요. 알림톡 수신을 하면 카카오톡으로 알림 메시지가 오네요. 여기까지 하고 바로 이 송신 버튼을 클릭하면 안 된다고 뜰 거예요. 이거랑 이거 못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두 개를 체크를 하고 송신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송신하기 전에 자신이 적은 거를 맞게 적었나 오타가 없나 한번 잘 살펴보세요. 사업자 등록 중에. 여기 내리다가 여기 안 적었네? 다시 적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적을 거는. 적은 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 내려가 있습니다. 여기 비어있다고 다시 적을 필요 없어요. 그것도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접수 관련 정보까지 다 입력을 해줬고 자, 팝업 차단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팝업 차단 기능 해제 후 송신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 팝업 차단하는 거 가르쳐 줬었죠잉. 팝업 차단 해제 안 한 사람 없죠. 여기서 송신 버튼을 눌러주면 아까 우리 그 각자 대표 공동대표 모르고 체크를 하고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자동적으로 체크 해제가 된다고 뜨는 거예요. 확인을 하면 이런 식으로 어디가 모자라다라고 말해주는 팝업창이 뜰 텐데요. 지금 법인 등록증 중복 여부가 체크가 안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법인 등록번호 중복조회. 중복조회를 하면 중복조회 결과 등록 가능한 법인 등록번호입니다. 닫기. 이거를 안 하면 안 넘어가네요. 자, 다시 송신하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럴 때 인증서가 없으면 다 적은 게 다 날아가요. 제가 이전에 사업자 법령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이 완료된다고 했죠. 그래서 인증서가 여기에 떠야 됩니다. 만약에 인증서 나중에 발급받아야지 하고 임시 저장을 한다고 해도 인증서가 필요하니까 신청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법령 인증서가 필요한 거죠. 개인 인증서 말고요. 사업자 법령 인증서요.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고 확인 후에 송신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시행문이라는 게 화면상에 뜨게 됩니다. 그게 안 나오면 신청이 안 된 거예요. 나오는 걸 확인하셔야 신청이 된 겁니다. 시행문은 출력해 놓으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다음에 입찰 보는 방법이라든지 물품 계약 방법, 검수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